안녕하세요. 매번 유튜브로 사연만 읽다가 처음 용기 내어 글 적어보내는 40대 여자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힘드셨던 시기가 있으시겠죠? 저한테도 유독 춥고 길었던 겨울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길고 긴 겨울이었죠. 그 고통을 모두 이겨내려 노력하고 또 감내했던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다만 그렇게 힘들게 자라진 않았고 그렇다고 풍족하게 자라지도 않았죠. 아빠께서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 혼자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모두 읽어내신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다지 크게 돈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돈을 쫓는 사람이 되면 잃기도 쉽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더 커지거나 하지 않았고 아는 거래처들과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깊게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저는 그 회사에서 아버지를 도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 남편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반가워요. 같이 열심히 일해봐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그렇게 다른 부서였지만 오다 가다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서로 도와도 주면서 젊은 남녀답게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로 사랑을 싹 틔우고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아빠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온전히 믿어주셨기에 큰 어려움 없이 허락을 받았고 남편 쪽은 오히려 남달랐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의 딸이냐고 하시면서 거의 공주 대접을 해주셨죠. 대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참 이상적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제 눈치를 계속 보던 남편이 저녁 식사 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뭐라고? 아버님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아니,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이 부장님 때문이야? 스트레스 받는다더니. 아니, 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아니, 안 힘든 일이 어딨어. 세상 사람 다 똑같지. 그냥 나 사업하고 싶어. 뭔 소리야 그게 대체. 월급쟁이가 갑자기 사업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서? 나 퇴직금하고 혹시 장인어른께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 여유는 조금이라도 있으시잖아. 그게 뭔 소리야. 나 아빠한테 손 벌리기 싫어. 부탁 좀 드리자. 나 5년 넘게 근속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실 시간 충분히 있으셨잖아.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난 말 못해. 아니, 사업 아이템은 뭔데? 그냥 나 좀 믿어봐. 천천히 내가 보여줄게. 남편이 어디서 사업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근래 남자인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잦더라니. 남자는 사업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온 건 아닌가 싶었죠. 사실 그때까진 남편이 성실했고 서로 부부 사이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기에 그래, 남자가 큰일 한번 해보게 믿어줘 보자 라는 생각이 컸어요. 다만 그 시작이 저희 아빠의 투자라는 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 절대 아빠께 말 못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모든 것을 실천해 옮기기 시작했죠. 나 오늘 사표 냈어. 벌써? 언제? 아까 장인어른께 다 말씀드리고 사표 내고 왔어. 조금 투자도 해주시기로 했어. 너무 잘 됐지? 정말이야? 아빠가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고? 응.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봐봐. 내가 잘 된다고 했잖아. 나 믿지? 나 잘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다음 날 당장 사표를 내고 온 남편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남자들의 로망은 사업이고 그때까진 처음 도전해보는 거였으니까 한번 지켜봐주고도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도 없으니 가능했던 얘기 같아요. 아빠도 그런 마음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를 밀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들어보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마음은 놓였고요. 그 뒤부터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순간으로 얼마나 시간을 돌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두고두고 많이 후회했거든요. 그 후로 매일 남편은 저녁마다 저에게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요새 시장의 추세는 이렇고 저렇고 젊은 애들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 하는 거였죠. 요리도 꽤 잘했었거든요. 웬만하면 잘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동산도 알아보고 체인점도 열심히 알아보러 본점을 잘 다니는가 싶더니 어느 날에는 갑자기 무슨 애견 카페를 연다고 하더군요. 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말한 건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나 업종 딴 거로 할까봐 음식점 말고. 아니, 거기 음식점 본점 다니는 거 아니었어? 계약하려고? 갑자기 또 무슨 업종? 생각해보니까 음식점은 너무 흔하잖아. 아는 형이 그건 좀 그렇대. 요새 10 중에 8은 망한다더라고. 그럴 순 없잖아. 장인어른 돈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뭔데? 괜찮은 아이템이 좀 있어? 애견 카페 어때? 요즘 젊은 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반려견 없는 사람 보기 힘들잖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래, 내 주변도 많지. 그건 맞아. 그럼 그걸로 하기로 한 거야? 확실해? 음, 근데 요새 펜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쁘게 잘 꾸며놓으면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더라. 2개를 동시에 하면 어떨까? 펜션도 해서 애견 펜션 겸 카페도 하는 거지.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냐고. 응, 나 믿지? 나만 믿어. 항상 마지막 말은 나 믿지로 끝나던 남편. 대체 아는 형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줬던 걸까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계속해서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신중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한 3번, 4번 정도 사업 아이템을 또 바꿨습니다. 아는 형들이 이거 했다더라, 저거 했다더라라고 하면서요. 북카페, LP바, 펜션 등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바쁘게 다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게 진전되는 건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고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보다는 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하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 근 3년 정도가 지났고 참지 못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뭘 할 건데?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아니, 나도 첫 시작을 잘하려는 거잖아. 덥석해서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 그래도 이쯤이면 뭔가를 시작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할 정도야, 우리. 내가 대박나서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참나.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뭐라도 좀 해. 당장 시작 안 할 거라면 알바라도 시작해. 3년이면 글로 보시기에는 짧아 보이시죠? 직접 옆에서 남편이 하는 것을 3년 동안이나 보고 있자니 점점 화가 많아지고 트러블이 많아지더라고요. 말도 거의 안 하게 되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저는 전전긍긍하고 제발 뭐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하더라도 해보고 실패하는 게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그 즈음 남편은 갑자기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회계사 하기로 했어. 정말 딱 정했어. 회계사? 갑자기? 아, 또 뭔 소리야, 제발. 아는 형한테 들으니까 회계사가 그렇게 돈을 잘 번대. 진짜 내가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말 안 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우리 돈은? 나 진짜 힘들어, 이제. 우리 돈은 안 모으니? 알아. 내가 합격만 하면 다 끝나. 그 돈 다 모으자. 그니까 그게 쉽냐고. 어쩜 넌 너만 생각해? 갑자기 남편이 회계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또 믿어달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모아둔 돈도 떨어져가고 제가 혼자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주변을 보니 회계사는 머리 좋은 친구가 해도 오래 걸리던데 대체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빠가 슬슬 궁금하신지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도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부라뇨.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나마 아기가 없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남편은 반대하는 저를 매일매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달래보고 하다 절대 반대하는 저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면서 단식투쟁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을 안 하다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지내겠다고 하면서요. 공부는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도 벌어오는 조건으로요. 그 후로 남편은 열심히 회계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고 디자인 쪽으로 알바 같은 재택근무도 하면서 식비 정도는 버는 것 같아 보였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런 책임감이라도 보고 싶었던 저는 그나마 마음을 놓았어요. 저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해서 퇴근 이후에 도서실 알바도 하나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하고 또 출근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정말 만만치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준비하던 회계사 시험도 어느새 횟수로 5년차가 되었죠. 사실 제 일 자체가 말이 간단한 알바지 퇴근하고 새벽 3시까지 독서실 마감과 청소를 하고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도 생활비를 벌지 않냐고요? 아니요. 일한 지 반년 만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면서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제 한계였어요. 몸도 축나고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계였던지 이에 반기를 들면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아빠 회사로 들어가. 디자인팀 그대로. 미안하다. 시험만 몇 번째인지 마지막 것까지 보게 해줬어 나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해. 알았어.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 고생 많았어. 그렇게 남편도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쉽게 이야기는 끝났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한다고도 공부를 할 거라고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아빠께도 연락도 모두 들여놨고 이제 남편은 출근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출근 전날이 되었는데 아빠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전화였어요. 딸, 당장 디자인팀 일하기가 힘들겠다. 지금 회사 거래처가 막혀버려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가 않아. 이서방한테도 전해주고. 아빠, 심각한 건 아니죠?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갈까요? 괜찮아야지. 거래처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개가 그러니 큰일이다. 끊거라. 남편한테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다 접고 아빠 회사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 문제가 생기다뇨. 생각보다 회사는 심각했고 아빠나 저나 밤낮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남편은 또 사업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슬슬 시댁에서도 회사가 힘드냐고 물어보시면서 눈치를 주시기 시작하시고 대표 딸이라 하여 편할 줄 알고 장가 보냈더니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고 하는 망언도 줄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은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이제 더 이상 방황은 안 해. 방황하지 말아야지.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방황을 해? 총각이면 몰라도 너 유부남이야. 가정 있는 사람이야.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 중국 잠깐만 다녀올게. 중국? 무슨 중국? 아, 또 왜? 중국 공장에서 수입해서 한국에다가 팔 거야. 젊은 애들 운동화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 공장들 섭외하러 잠시 다녀올게. 광저우 이런 데 공장이 많대. 이건 100%다 100%. 안 되면 정말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만해. 이제 좀. 나 진짜 한계야. 너 회계사도 하면서도 돈 번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이대로 가면 나랑 이혼이야. 말했어? 그렇게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더군요. 가정의 기둥이 되지도 못할 망정 일을 또 벌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절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중국을 쪽지 하나 남기고 남편은 그렇게 광저우로 떠났습니다. 딱 2주면 돼. 마지막으로 다녀올게. 좀만 기다려줘. 저는 오기만 해봐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남편을 2주 동안 눈뜬 채로 기다리던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남편은 정말 2주 후에 딱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나 대박이다. 나 대박 났어.
이유를 들어보니 남들이 뚫지 못한 중국의 한 위험지역 공장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게 대박이 나서 생산을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10대부터 50대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찾는 운동화 모델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태까지 방황한 것이 무색하게 제 수입의 몇 배를 손쉽게 뛰어넘었고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백지수표를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업계 사장님들과 골프도 치고 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백화점도 제 집인 양 드나들고 제주도의 어디에 좋은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질 않나.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성공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정신없어서 날 챙겨주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뒷바라지한 것을 보상받겠거니 싶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건요. 사업차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고 매번 다른 사장님들과 어울리면서 술에 취해서 들어오질 않나. 가정 자체에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장을 이유로 외박도 자주 하고 사업상의 이유라면서 핸드폰도 한 3개씩은 들고 다녔고 하루에 몇 번 대화도 못 놔두고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한 날도 생겼고요. 이 일이 대박이 나서 그렇다 쳐도 여태까지 가정을 지켜온 저에게 고마운 마음은 아예 가지지 못하는 듯 싶었어요. 저는 양말 한 짝도 받지 못했거든요. 대박나고 나서부터 아예 소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핸드폰이 띵동 하고 울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연 거죠. 핸드폰을 열어보니 딱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오빠? 조심히 들어가.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까? 바람난 거였어요. 제 남편 참 뻔뻔하기도 하죠. 사람이면 그렇게 못할 텐데요. 여태까지 뒷바라지한 게 누군데 이제야 돈 벌어서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출장 간답시고 여자 만나고 다닌 남편. 이젠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군요. 야, 너 이거 뭐야? 누구야? 너 바람을 펴? 너 미쳤어? 요새 너무 바빴네. 나 할 말 있어. 제일 중요한 말은 못했네. 나 여자 생겼어. 돈이 생기니까 다른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미안하다. 누구? 누구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 지금? 아, 한 회장님 딸 계속 사업 얘기하고 마주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급이 맞으니까 대화가 잘 되더라. 참, 이 세상 착한 사람들에게는 가혹하지요. 여태껏 거의 10년을 뒷바라지 해왔는데 회사 끝나고 알바까지 하면서 3시간씩 자면서 저 우리 가정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사업 아이템 뒤집을 때도 남편을 믿어줬고 회계사 준비한다고 4년 넘게 공부할 때도 저 제 한계에 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정말 믿겨지시나요?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예 눈이 돌아버렸어요. 머리를 한 대 이성을 잃은 채로 때려버렸죠. 한 번만 봐준다. 돈이 오니까 자꾸 여자가 꼬이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어떡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미쳤구나, 너가.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래?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너 뒷바라지한 건 다 잊었어? 그래, 이혼하자. 너도 동의한 거다. 나중에 딴 말하기 없다. 대신 돈은 정확하게 줘. 유책 배우자는 너야. 증거 있어? 그리고 이 돈을 왜 너를 줘? 나 혼자 중국 갔다 와서 개고생해서 번 돈인데 날로 먹게? 여태까지 너 먹고 자는 거 할 수 있게 돈 벌어왔던 거? 나야. 너 거의 10년 동안 뭘 했는데 몇 년은 사업한다고 뚱땅대대가 다 말아먹고 4년 넘게는 회계산다고 하다가도 말아먹고 정신 차려. 나이값 좀 해. 너 이제 40이야. 돈 절대 못 줘. 소송을 하던지 해. 뭐 증거 모아서 해보던지. 무슨 증거가 있는데? 기여도 증명하기 되게 힘들어, 알아? 두고 봐. 두고 보면 알겠네. 조강지쳐 떠나면 얼마나 고생할지 눈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군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에 제가 했던 기여도도 서류로 증명해야 했고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어요. 저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었죠. 전 딱 그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말이 모두 달랐고 대충 상담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어디서 일을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에 돌을 얹은 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고 변호사가 됐다던 대학 선배를 기억하냐는 겁니다. 그 선배 변호사 됐어? 아니 어떡해? 전공도 다르잖아. 아예 시험을 봐서 대학 법대로 새로 갔다더라고. 대단하지 않아? 안 그래도 이번에 선배들 다 같이 만나던 술자리에 나 갔었거든? 근데 그 선배가 너 얘기하더라.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연락이나 해서 도와달라고 해봐. 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 그래야겠다. 그 선배 번호 좀 알려줄래? 그래, 문자로 보낼게. 잘 말해봐, 알았지? 대학 시절 저희 과에서 제일 인기 있던 선배를 고르자면 바로 그 선배였을 거예요. 훤칠한 키에 다정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까지 모든 여자인 친구들이 항상 입에 올리곤 했으니까요. 제 주변에도 고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아리에서 얘기만 몇 번 해본 게 다였는데 절 기억한다니요. 그것도 변호사라니요. 그렇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연락했습니다. 선배,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얘기 들었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별일 없었나? 네, 선배. 변호사 되셨다고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너무 늦었죠? 마흔이 한참 넘어서 선배 소리 들으니 민망하네. 변호사는 운 좋게 된 지 좀 됐고 어떻게 지내?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네, 좋아요, 선배. 제가 선배 회사 주변으로 갈게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선망하던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 상담을 해야 한다니 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전 제발 선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곱씹어서 생각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돈이라도 꼭 받아내야 했거든요. 무슨 일 있나 보네. 표정이 안 좋아. 네, 사실 무슨 일 있어요. 아주 많이요. 선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다 도와줄게. 말을 해줄래? 궁금증이 가득한 눈을 보면서 저는 하나하나 선배에게 모두 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순간부터 남편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던 순간까지요. 선배는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제 앞이라서 크게 반응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 너무 속상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나서 선배 앞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예뻤던 인생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고생 많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잘 안 되네.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배. 전 정말 한 게 없어요. 이 결혼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거든요. 그게 다예요. 내가 말했나? 나 이혼 전문 변호사야. 여태까지 수많은 이혼 소송들 진행해왔어. 내가 꼭 너 편에서 이기게 해줄게. 돈도 다 받아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고생 많았다. 선배는 예나 지금이나 참 다정하게 말을 해주시더군요. 온전히 저를 위로해준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는 친구 사는 게 바쁠 거라 생각해서 전화해서 울지도 못했고 저희 아빠 회사 수습하셔야 했을 때랑 시기가 겹쳐지면서 저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지 못하셨고요. 물론 그 시기가 아니었어도 전 아빠에게 말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딸인데요.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알아주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또 엉엉 울어버렸고 이 순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선배를 만나다니 정말 귀인이나 다름없다고 싶었어요. 정말 따뜻하게 위로받았거든요.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선배는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다정하신데 아내분이 정말 좋으시겠어요. 친구가 얘기를 안 했나 보네. 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어. 결혼을 했고 행복했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사별했어. 네? 정말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선배. 당연히 모를 수 있지 뭘 그래. 나 괜찮아.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해.
사연은 그냥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사유고 그 후로 그냥 변호사 일만 죽어라 하고 있어. 일에 집중하면 딴 생각이 잘 안 들잖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어찌됐든 더 힘든 사람 앞에서 괜히 힘들다고 말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선배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아니야. 각자 힘든 게 있는 거지. 우선 이혼부터 깔끔하게 잘해보자. 그게 우선이야. 그 이후로 저는 선배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들어가고 선배가 진심으로 도와주니 배에 돛단 듯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서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폈던 수많은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10년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도 증명이 충분히 가능했죠. 선배도 계속해서 제 옆에서 따뜻한 위로와 자신감을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원에 가게 되었고 완벽한 증거들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참 길고 길었던 터널 같았어요.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다만 저는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빠져나온 사람이 되었고요. 저는 모두 승소하여 돈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의 짐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변호사 1년 차처럼 열심히 일했네. 기분 좋아. 고생 많았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혼자 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선배에게 어제 미리 준비했던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는 뒤돌아서 법원을 걸어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일처럼 도와줬던 선배에 대한 고마움과 지금 법원을 터덜터덜 걸어나가고 있는 내 모습과 이 상황들이 너무 서러웠었나 봐요. 그러던 중 참 운도 없게도 저는 법원을 나오던 전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는 상간녀를 마주쳤죠. 승소 축하해. 그 푼돈으로 뭘 할진 모르겠지만. 축하해줘서 고마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전 남편. 조심해. 나중에 빌빌거리기 싫으면 흥청망청 쓰고 다니지 말고. 원래 졸부들이 쉽게 망하거든. 너가? 너가 지금 내 생각해주는 거야? 회사도 거의 망해가면서 무슨 소리야? 아무튼 인생에서 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아마 또 볼걸? 사람 죄 짓고는 못 살거든. 그때 다시 보자, 전 남편.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얘기를 하고 저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열심히 이혼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혼해서 승소하고 나니 참 마음이 허하더군요. 내가 여태까지 뭘 위해서 한 걸까? 이제 난 남은 인생 행복할 수 있을까? 겁도 엄청났고 말 그대로 소름이 돋으면서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당장 뛰어서라도 집으로 들어가고 싶더군요. 같이 살던 집은 이미 정리를 했고 저는 제가 혼자 방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 밖으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아빠가 하시는 10통에 한 통을 받을까 말까. 아예 공황장애에 대인기피증이 온 건지 남편과 비슷한 남자를 보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친구들과도 연락을 모두 끊고서는 방 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누가 노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또 불을 끄고는 누워 있었는데 문자가 딱 한 통 오더군요. 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문을 열어보니 바로 선배였어요. 얼마 만에 만나는 건지 문을 열고 진심으로 의지했던 선배를 보자 마음이 확 놓였달까요? 여태까지 느꼈던 감정들과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니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선배는 제 얘기를 다 듣고는 유명하다는 심리센터도 예약해주고 끼니는 거르지 말라며 밥도 포장해서 문 앞에 놔주면서 저를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순간 이런 남자와 처음을 함께 했다면 나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람으로 얻은 마음의 병이 사람으로 고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선배의 도움으로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었고 아빠 회사에서도 다시 자리를 잡고 예전처럼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많아 완전히 무너졌던 저를 항상 옆에서 기둥처럼 챙겨주는 선배와 저는 좋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하기로 하였죠.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 모습이 무색하게도 말이죠.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기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나무처럼 정말 큰 사람이었거든요. 알콩달콩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잘 만나고 서로 잘 챙겨주고. 그렇게 1년 뒤에 저희는 재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예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기도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놓지 말자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에도, 제가 제일 행복할 때에도 제 옆은 선배가 지켜주었고요. 시댁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고,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며 자주 저와 데이트도 해주셨어요. 결혼 이후 이것이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항상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많아졌고요. 직장에서나 친구와의 만남에서나 매사에 긍정적이었고, 언제 상처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슬펐던 일들은 기억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란 정말 신기한 동물이더군요. 그렇게 지내고만 있어도 행복한데 저희에게도 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나 임신했다고. 뭐? 정말이야? 정말? 정말이지? 응. 얼마 좀 더 몸이 안 좋더니 임신이야. 방금 확인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는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어요. 우리한테 새 생명이 생기다뇨. 그동안 인생 참 힘들게 살았다며 열심히 버텨주었다며 와준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미워할 사람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와 함께요.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고 있던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기사에 뜨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 남편의 회사 이름이었죠. 자세히 읽어보니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 신청이라니. 한 달에 벌었던 돈들이 얼만데 갑자기 왜 파산 신청이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전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글을 읽어보니 사업을 확장하면서 바람피던 그 여자에게 대표직을 잠시 맡겼는데 그 사이 돈을 챙겨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사연이 적혀 있더군요. 한마디로 그 여자에게 회사를 다 날릴 만큼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 기사를 본 저녁에 퇴근할 때쯤 익숙한 실루엣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전 남편이었어요. 놀랬지? 갑자기 찾아와서 잠깐 얘기 좀 할까? 뭔 얘기? 너가 나한테 할 얘기는 있고? 대단하다 너. 생각보다 더 뻔뻔하네? 잠깐이면 돼, 잠깐.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말하겠다. 뭔데 말해? 얼굴 좋아 보인다. 잘 지내나 봐? 난 벌 받고 있어. 너한테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너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조강 지쳐 떠나면 고생할 거라고. 맞아, 나 그러고 있어. 나 많이 후회돼. 너가 10년 동안 나 뒤에서 보살펴주고 생활비 벌려고 독서실 일하고 난 왜 그 감사함도 몰랐을까? 정말 바보같이. 다시 한번 말해봐. 나 후회해. 나 정말 새 사람 됐어. 한 번만, 나 다시 한 번만 믿어줄 수 있을까? 제발 부탁할게. 정말 나 양심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합치자. 저는 듣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물을 전 남편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변에서 보든 말든 눈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따개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주변의 직원들이 흠집 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 네가 사람이면 여기 못 오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벌 받고 있다고? 벌 받아야지. 나쁜 사람이 벌 받아야지. 그럼 누가 받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우리 연애 때 좋았잖아. 난 다 기억나는데. 우리 그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 너가 제일 좋아하던 그 놀이기구. 해외여행 간 것도 기억나지? 영국을 제일 좋아해서 또 가기로 했었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도 했잖아. 우리 그런 추억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나 빈털털이야. 연애 때 뭐? 지난 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너랑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 없었던 일처럼 정말로 가물가물하다고. 너가 한 말 있지? 돈이 생기니까 다른 남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 미안? 그리고 나 임신했어. 부정 타기 전에 좀 내 눈앞에서 비켜줄래? 그, 그게 정말이야? 어. 그리고 뭐, 회사도 거의 망했다고? 너가 보면 알겠네. 얼마나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은 너야. 그렇게 울부짖는 전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저는 마음 한켠이 아파오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아무런 감정에 미동이 없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전 제 전 남편과 함께 지낼 때만큼은 정말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남편을 10년 동안 믿어줬었거든요. 그게 동반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전 남편을 선택한 제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후회도 없고 오히려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모든 저의 상처들을 뒤로하고 저는 멋진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절 대해줍니다. 하루하루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서로 웃기 바빠요. 서로 단 한 번도 핥히고 마음을 다치게 한 적 없이 서로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누구보다 바쁘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욕심이 좀 있었고 회사를 젊은 색으로 모두 바꿔보고 싶었어요. 빨리 변하는 기술에 발맞춰 새로운 아이템도 열심히 도입했고요. 이게 운이 좋았는지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인 거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누워서 잠이 들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밝게 미소 지으며 벅찬 마음을 끌어안고 매일 잠이 듭니다. 인생, 나쁜 짓을 하면 정말 그대로 벌을 받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더군요. 구독자분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정도 항상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